동서울터미널 상인이신 최경미 님의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서울터미널 지하 1층에서 돈가스집을 운영하고 있는 최경미입니다. 저는 동서울터미널에서 약 20년간 매장 직원으로 종사해 오다 남편의 퇴직으로 인해 어떻게든 살아야 하겠기에 고생한 나의 피 같은 돈과 남편의 퇴직금에 대출금을 더해 식당을 열 마음을 먹고 2015년 3월쯤 한진중공업 관리회사 상무에게 장사할 자리를 문의하고 지하 1층 현 유치의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지하 1층은 터미널 이용객이 전혀 없는 창고와 직원 휴게실로 이용되는 아주 악조건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관리회사 상무는 지하 1층에 대형 다이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언지를 하여 그러면 지하 1층에도 유동인구가 많아질 거라는 말을 믿고 식당을 열었습니다. 저는 2015년 5월에 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300만 원의 임대회사 한진중공업과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실 점포에 프랜차이즈 가맹시설, 인테리어비 약 1억 5천만 원과 보증금을 합하여 2억을 넘게 투자하고 아직까지 대출금도 갚지 못한 상태입니다. 임대회사와 임대차 계약 당시 동서울터미널 재건축에 관한 어떠한 공지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한진중공업으로부터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 후 무조건 나가라고 내용 증명을 받았고 너무 억울하여 저는 현재 싸움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절대 물러설 수 없고 돈도 필요 없으며 목숨 줄인 장사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 나의 삶의 터전인 동서울 터미널에서 계속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중재심 청구 기각과 강제집행 정지 기각에 따른 법률적 요구를 박헌진 변호사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먼저 동서울종합터미널 임차 상인들과 임대인인 한진중공업 사이에 화해조서 작성 및 중재심 기각 관련해서 간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 상인들이 2018년 12월경 화해조서 작성을 위한 대리권을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인증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초해서는 한진중공업이 선임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변호사로서 이 사건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한진중공업을 대리하였고 화해조서 작성을 위하여 임차인들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한진중공업 측에서 제시한 화해조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면서도 그와 같은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아서 강제집행이 되는 시점까지 임차 상인들은 화해조서 작성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건 화해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임대인 측의 변호사들이 쌍방대리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변호사 이철원의 대리 행위는 그 자체로 무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 점에서 이 사건 화해조서에는 중재심 사유, 즉 대리권이 흠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중재심은 인용되었어야 할 것이 분명함에도 아쉽게도 중재심 재판부께서는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중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어 중재심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과 임차 상인들은 중재심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는 바 항소심 재판부께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살피시어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 쟁점의 문제는 아니지만 임차 상인들의 요구를 종합하여 보면 결코 무리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임차 상인들은 자신들이 현재 상가에서 적게는 수년간, 많게는 수십 년간 자신의 상가와 같이 생각하며 상권 형성에 큰 기여를 하였는가 재건축을 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임대인 측이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책정해 준다면 그 임대료와 보증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수차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 측은
자신들의 상대방 선택의 자유만을 주장하면서 현 임차인들과 새로운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만 반복하면서 마치 임차 상인들이 거액의 부산금을 노리고 억지 조달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약 상대방 선택의 자유 역시 우리 법이 인정하는 중요한 권리일 것이지만 30년 이상 동서울 종합터미널 상권 형성에 기여한 임차 상인들의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전향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동서울 터미널 재건축 과정에서 임차 상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의당의 입장을 정의당 민생본부 이혁재 수석이 네,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 컨소시엄으로 소유주가 변경되고 동서울 터미널이 재건축 추진되는 과정에서 임차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권이 지금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기존 소유주인 한진중공업 측은 재계약 과정에서 임차 상인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임차인의 권리를 제약하는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명백한 불공정 계약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중에 있습니다. 20년 넘게 동서울 터미널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영업을 해온 임차 상인들은 소유권 변경과 이에 따른 재건축 추진에서 자신들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루아침에 소유주의 요구에 따라 업종을 변경하고 1억 원이 넘는 비용을 매장 리모델링을 한 임차 상인들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기존 소유주도 새로운 소유주도 나무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0년 2월 서울시와 광진구에서는 한진중공업 측에 상생 재건축 대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음에도 한진중공업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 집행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정의당 민생본부는 한진중공업에 요구합니다. 한진중공업은 임차 상인을 상대로 한 계약 체결의 당사자입니다. 한진중공업은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임차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권을 보장할 수 있는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임차 상인들과 협의해 나가길 바랍니다. 아울러 동서울 종합 터미널은 교통시설로서의 공공성이 존재하는 만큼 서울시와 광진구는 임차 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